일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우리 몸의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체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취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몸 냄새 역시 세월과 함께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분비량이 달라지고 피부의 유분 생성이 줄어들며 땀의 성분과 양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피부에서 더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시니어 특유의 체취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속 노폐물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우리가 느끼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고 깔끔한 생활 습관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와 깜짝 놀란 손자 이야기. 72세 김순덕 할머니는 동네에서 향기로운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달리 항상 은은하고 좋은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밝혀진 건 손자 민수가 대학생이 되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친구들과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 하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 할머니 진짜 좋은 냄새 나신다. 우리 할머니는. 친구의 말꼬리가 흐려졌지만 민수도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항상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세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부엌으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너 정말 알고 싶어? 그럼 할머니의 50년 비밀을 알려줄게. 할머니는 찬장에서 작은 유리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거야. 레몬을 반으로 자른 뒤 겨드랑이에 살짝 문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학 데오드란트 대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잡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이것. 베이킹 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 보였습니다. 샤워할 때 이걸 살짝 섞어서 쓰면 각질도 제거되고 냄새도 없어져. 그런데 너무 많이 쓰면 피부가 따가우니까 조심해야 해.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차. 로즈마리와 라벤더가 들어간 허브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마시면 몸 안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나. 그리고 남은 차는 목욕물에 넣어서 쓰기도 해. 그런데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도 너희 또래였을 때 말이야. 첫 데이트에서 냄새 때문에 혼쭐이 난 적이 있어. 그날 이후로 이것저것 연구하기 시작했지.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동네 약사 아저씨, 한의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정말요? 할머니도 데이트하셨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깨달은 게 냄새 관리는 단순히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할머니는 네 번째 비밀도 공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한 컵,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셔.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야 냄새도 안 나거든. 그리고 마늘, 양파 같은 건 저녁에만 먹고 다음날 아침엔 파슬리를 씹어. 마지막 비밀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화나는 일 있으면 큰 소리로 트로트 노래 불러. 민수는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과학자야. 삼동네 목욕탕에서 벌어진 냄새 전쟁과 평화협정 이야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동네 목욕탕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냄새 전쟁이었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새로 이사온 박영희 할머니 68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냄새 좀 봐. 목욕탕 단골 고객인 정순자 할머니 73세가 코를 찡긋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탕에 들어오자마자 은근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박 할머니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매일 씻는데 왜 이럴까?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목욕탕 사장 아줌마까지 슬쩍 어르신, 혹시 몸에 이상은 없으신지요? 라고 넌지시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앞서 등장했던 김순덕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오해야. 순떡 할머니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화요일, 순떡 할머니는 일찍 목욕탕에 도착해서 사장 아줌마와 단골 할머니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말인데 나이 들면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먹으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정순자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도 나이 든 건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맞아.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순떡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요. 베이킹소다 구연산, 그리고 라벤더 오일. 이걸로 천연 입욕제를 만들 수 있어요. 사장 아줌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요? 간단해요. 베이킹소다 2스푼, 구연산 1스푼,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섞어서 목욕물에 넣으면 돼요. 각질도 제거되고 냄새도 중화시켜줘요. 그때 박영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박 할머니가 주춤했지만 순떡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 언니, 잠깐 이리 와봐요. 좋은 얘기 하고 있었어요. 순떡 할머니는 박 할머니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냄새 때문에 다들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같이 해결해봐요.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씻는데. 아니에요. 씻는 방법도 중요해요. 순떡 할머니가 실용적인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둘째, 비누칠할 때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해야 해요. 특히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우니까 브러쉬를 써보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건도 중요해요. 매번 깨끗한 걸로 써야 해요. 사장 아줌마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목욕탕에서 시니어 케어데이를 만들어 볼까요? 매주 화요일마다 천연 입욕제도 준비하고 서로 등 밀어주기도 하고. 이 제안에 모든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감격해서 울었고요. 그 다음 화요일부터 목욕탕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며 여기 좀 더 세게. 아, 시원하다.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매주 다른 천연 입욕제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오트밀과 꿀을 섞은 것, 녹차가루를 넣은 것, 유자 껍질을 우린 것. 할머니들은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처럼 신나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목욕 루틴을 익히고 집에서도 순떡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들을 실천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냄새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냄새 날까봐 걱정했었어.
그런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해결하니까 훨씬 좋네. 이제 매주 화요일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 할머니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어요. 목욕탕 사장 아줌마는 입구에 작은 팻말을 붙였습니다. 화요일 시니어 케어데이 마이너스 함께하면 더 깨끗해져요. 사실버 댄스 동아리 향긋한 발걸음의 기적 같은 변신 이야기. 동네 문화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이 시마다 실버 댄스 동아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춤출 때 나는 냄새 때문이었죠. 특히 파트너 댄스를 출 때가 문제였습니다. 왈츠나 탱고처럼 밀착해서 춰야 하는 춤에서는 서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슬쩍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동아리 회장인 이철수 할아버지 69세는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러다가 동아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실제로 회원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앞서 목욕탕 사건으로 유명해진 김순덕 할머니가 동아리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첫날부터 순덕 할머니는 뭔가 달랐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달리 춤출 때도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났거든요. 순덕 씨, 혹시 어떤 향수를 쓰시나요? 파트너였던 박정혜 할머니 66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향수요? 아, 이건 제가 만든 천연 데오드란트예요. 순떡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냄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이 말에 동아리 회원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이철수 회장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아리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떡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해요. 다음 주 목요일, 순떡 할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댄스 대신 향긋한 몸 만들기 특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춤추기 전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춤추기 1시간 전에 이걸 해보세요. 순떡 할머니가 작은 분무기를 꺼냈습니다. 물 100ml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 레몬즙 몇 방울을 섞은 거예요. 이걸 겨드랑이와 목 뒤에 살짝 뿌리고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발용이에요. 또 다른 통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티트리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섞은 건데 발가락 사이에 발라주면 발냄새가 안 나요. 회원들이 신기해하자 순떡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댄스화도 중요해요. 매번 신고 나서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두세요. 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은 춤출 때 호흡법이었습니다. 긴장하면 땀이 더 많이 나고 냄새도 심해져요. 그래서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봅시다. 순떡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입으로 4초에 걸쳐서 내쉬어요. 이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명상 같네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파트너와의 적정 거리 유지법이었습니다. 왈츠를 출 때 너무 바짝 붙을 필요는 없어요. 순떡 할머니가 이철수 회장과 함께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요. 서로 숨 쉴 공간을 주는 것도 예의거든요. 네 번째는 가장 혁신적이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활용법이죠. 댄스 중간중간에 5분씩 휴식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순떡 할머니가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손수건으로 목과 손목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고요. 탈수되면 냄새가 더 진해져요. 동아리 회원들은 순떡 할머니의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박정혜 할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말 냄새가 안 나네. 파트너들이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 71세는 발 냄새 때문에 고생했는데 티트리 오일 덕분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댄스와 벗는 게 무섭지 않아. 한 달 후 동아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퇴했던 회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새로운 회원들도 가입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소문났어요. 이철수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춤추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요. 그렇게 향긋한 발걸음 동아리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문화센터 강당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어요. 이제 회원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는 향긋한 시니어들이라고. 오경로당 냄새 탐정단의 미스터리 해결 대작전. 동네 경로당에는 특별한 탐정단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냄새 탐정단. 리더는 물론 우리의 김순떡 할머니 72세였고 단원들은 목욕탕과 댄스 동아리에서 순떡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어느 날 경로당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조명자 할머니 75세가 며칠째 울상을 짓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명자 언니? 순떡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순떡아. 명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온다는데 할머니 냄새 난다고 창피하대. 어떻게 하지? 이 말을 들은 탐정단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목욕탕 사건의 그분, 이철수 할아버지 댄스 동아리 회장, 정순자 할머니까지. 이건 중대한 사건이야. 이철수 할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탐정단이 나서야 해. 순떡 할머니가 탐정 모자를 쓰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사건 분석부터 시작하자. 명자 언니, 평소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자세히 말해봐요. 나는 매일 씻고 빨래도 자주 하는데. 명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 정순자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탐정 드라마에서 봤는데 현장을 직접 조사해야 해. 그렇게 탐정단은 명자 할머니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 조사 1단계 옷장 점검. 박영희 할머니가 옷장을 열어보더니 아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옷들이 너무 꽉 끼어 있어서 바람이 안 통해요. 순떡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습기가 차면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옷걸이 사이 간격을 넓히고 여기 수출 몇 개 넣어두세요. 현장 조사 2단계 침실 체크. 이철수 할아버지가 침대 밑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여기 신발이 10켤레나 있네요. 아, 그거. 신기 편한 신발들이라서. 명자 할머니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순떡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신발에서 나는 냄새가 침실 전체에 퍼진 거예요. 이걸 다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현장 조사 3단계 화장실 탐문. 정순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 수건들 언제 빨았어요? 일주일 전쯤. 오명자 할머니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범인 발견. 탐정단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해결책 대작전 시작. 탐정단은 즉시 48시간 대변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일차 오전 마이너스 대청소의 날. 순떡 할머니 모든 섬유 제품을 다 빼서 햇볕에 말리자. 박영희 할머니 나는 화장실 청소 담당. 이철수 할아버지 신발 냄새 제거는 내가. 정순자 할머니 옷장 정리는 나한테 맡겨.
1일차 오후 천연 방향제 제작. 순떡 할머니가 비밀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말려서 계피와 함께 주머니에 넣으면 천연 방향제가 돼요. 그리고 이건 특별 레시피. 작은 유리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물 200ml에 식초 2큰술, 라벤더 오일 5방울을 넣고 섞으면 천연 소취제 완성. 2일차 오전 개인관리법 특훈. 명자 언니, 손자 오기 1시간 전에 이렇게 하세요. 순떡 할머니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귀 뒤, 목 뒤까지 꼼꼼히 씻기. 2단계 완전히 말린 후 천연 데오드란트 바르기. 3단계 하루 종일 바람 쐴 옷 입기. 4단계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손목에 살짝 발라주기. 2일차 오후 최종 점검. 탐정단이 다시 모여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와,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 이철수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주말 당일 대성공. 토요일 오후 명자 할머니의 손자 민호 24세가 여자친구 수영이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나요? 수영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뭔가 달라지셨네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탐정단 멤버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FIA 로즈유이 탐정단의 새로운 미션. 성공 소식을 들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줄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오는데 도와주세요. 사위가 처음 인사 오는데 어떻게 하죠? 동창회가 있는데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떡 할머니는 탐정단 멤버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시니어 냄새 상담소를 차려볼까요? 찬성. 모든 멤버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 한쪽 구석에는 작은 팻말이 걸렸습니다. 냄새 고민 상담소 비밀 보장. 무료 상담, 확실한 효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4시 운영.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향기로운 시니어가 되어보세요. 이제 동네에서는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시니어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 도우며 웃음꽃을 피우는 향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했어요. 6시니어 향수 개발자 김순덕과 실버향기 연구소의 탄생. 김순덕 할머니 72세의 명성은 이제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 올라간 냄새 탐정단 이야기가 바이럴되면서 순떡 할머니에게는 매일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덕 할머니 계세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순떡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자연향기 화장품 회사 연구팀장 박민지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왔어요. 민지 씨는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전용 천연 화장품 라인을 개발 중인데 할머니의 도움이 절실해요. 순떡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할머니가 만든 천연 레시피들이 정말 대단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시니어 향기 연구소를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연구소 설립. 그러나 첫 번째 위기. 한 달 후 경로당 옆 빈 상가에 실버향기 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수석 연구원이 되었고 냄새 탐정단 멤버들은 모두 연구 보조원이 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니어 전용 데오드란트 개발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존 레시피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떡 할머니의 레시피는 모두 적당히, 조금,
살짝 같은 애매한 분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베이킹 소다를 적당히가 아니라 정확히 몇 그램인지 알아야 해요. 민지 씨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순떡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탐정단의 특별 실험. 이때 이철수 할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테스터가 되자. 할머니 레시피를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정확한 분량을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연구소에는 매일 웃음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월요일 박영희 할머니가 베이킹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서 겨드랑이가 따가워했어요. 아이고, 이건 너무 세다. 화요일 정순자 할머니는 레몬을 너무 적게 넣어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건 물이랑 다를 게 없네. 수요일 이철수 할아버지는 라벤더 오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온 동네가 라벤더 냄새로 가득해졌어요. 할아버지 지나간 자리마다 꽃밭 냄새가 나네. 완벽한 레시피 탄생. 일주일간의 실험 끝에 드디어 완벽한 비율을 찾았습니다. 순떡표 천연 데오드란트 완벽 레시피. 베이킹소다 2티스푼 정확히 8지. 구연산 1티스푼 정확히 4지. 코코넛 오일 1큰술 15ml. 라벤더 에센셜 오일 3방울. 물 50ml. 이제 이걸 예쁜 용기에 담아서 판매해 볼까요? 민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이거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션. 바로 그때 연구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온 시니어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순떡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구나. 전국 순회 향기 만들기 워크숍. 그렇게 실버 향기 연구소는 전국 순회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부산이었어요. 부산 할머니들은 우리는 바다 냄새가 익숙해서 하면서 해조류 추출물을 넣은 특별 레시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제주 할아버지들은 감귤 껍질을 활용한 천연 탈취제를 개발했어요. 감귤 향이 제일 좋지. 세 번째는 전주. 전주 할머니들은 우리는 한식 요리를 많이 해서 마늘, 생강 냄새가 하며 한방 재료를 활용한 특별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대박 사건 발생.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역 시니어들이 만든 레시피가 모두 달랐지만 모두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발견이에요. 민지 팀장이 흥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레시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떡 할머니는 뿌듯해했습니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연구원이 된 거네. 연구소의 새로운 비전. 6개월 후 실버 향기 연구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연구소에서 마이너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 냄새 문제 해결. 제주 서귀포 분소에서 마이너스 감귤 데오드란트 대성공. 전주 한옥마을 지부에서 마이너스 한방 탈취제 레시피 완성. 순떡 할머니는 이제 전국 시니어 향기 네트워크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졸업식. 연말이 되자 순떡 할머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향기 마스터 졸업식이었어요. 전국에서 100명의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특별 레시피를 개발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향기 전문가입니다. 순떡 할머니가 졸업장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목욕탕 냄새 관리 전문가, 이철수 할아버지는 댄스 파트너 배려 전문가, 정순자 할머니는 생활 속 탈취 전문가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순떡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냄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회였어요.
이제 전국 어디서든 향긋한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가 라벤더, 로즈마리, 감귤, 한방향으로 가득했답니다. 7K- 시니어 향기의 글로벌 진출과 뉴욕 패션 위크의 기적. 김순덕 할머니 72세의 명성은 이제 바다를 건너 해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작은 재미교포 2세인 제니퍼 김제너퍼 킴이 할머니를 찾아온 것부터였어요. 할머니, 저는 뉴욕에서 K-뷰티 사업을 하는 제니퍼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한국계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니퍼를 보고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알려졌다고요? 네. 특히 미국 시니어들 사이에서 코리언 그랜드마즈 시크럿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미국 진출에 관심 있으세요? 첫 번째 미션 미국 시니어들의 SOS. 제니퍼가 가져온 편지 묶음을 보고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LA, 시카고에서 온 편지들이었거든요. 디어 코리언 그랜드마, 저희 미국 할머니들도 같은 고민이 있어요. Can you help us? 우리도 향긋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마이 그랜드선 SAID 아이스메롤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떡 할머니는 탐정단 멤버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 완전 국제적인 문제네. 이철수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할머니들이랑 우리랑 다를 텐데. 박영희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순자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냄새 고민은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특별한 국제 화상회의. 제니퍼의 도움으로 생평 처음 화상회의를 하게 된 순떡 할머니.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화면 너머 미국 할머니들을 보자 금세 친숙해졌어요. 헐로. 안녕하세요. 순떡 할머니가 어색하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화면에는 뉴욕의 로즈 할머니 로즈, 74세, LA의 마리아 할머니 머리어, 69세, 시카고의 베티 할머니 베티, 71세가 나타났어요. 오마이 가드, SHES 소 크유트. 미국 할머니들이 순떡 할머니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제니퍼가 통역을 도와주며 본격적인 국제 냄새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기한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어요. 로즈 할머니, 저는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에서 유제품 냄새가 나요. 순떡 할머니, 아, 그럼 식후에 파슬리를 드세요. 마리아 할머니, 멕시코 음식을 자주 해서 스파이스 냄새가 배어 있어요. 순떡 할머니, 계피를 우린 물로 가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베티 할머니, 추운 시카고에서 히터를 많이 틀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순떡 할머니, 꿀과 오트밀을 섞어서 보습팩을 해보세요. K- 시니어 향기의 글로벌 버전 탄생. 한 달간의 국제 교류를 통해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지역별로 다른 재료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동부 버전 로즈 할머니 제안. 크랜베리 추출물 베이킹소다. 추수감사절 향기 데오드란트. 미국 서부 버전 마리아 할머니 제안. 아보카도 오일 라임. 캘리포니아 드림 향기. 미국 중부 버전 베티 할머니 제안. 옥수수 전분 라벤더. 중서부 평원의 바람. 뉴욕 패션 위크에서의 기적. 그런데 제니퍼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해 보실래요? 패션 위크요? 저 같은 할머니가요? 순떡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네. 요즘 에이즐러스 뷰티 트렌드가 뜨거워요. 할머니만의 시니어 뷰티 철학을 보여주면 대박 날 거예요. 준비 과정에 좌충우돌. 탐정단 멤버들이 모두 뉴욕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부터 난관이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 내가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박영희 할머니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정순자 할머니 뉴욕에서 우리 음식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72살에 뭘 못하겠어. 가자. 뉴욕 패션 위크 당일. 링컨 센터에 나타난 한국 할머니들의 모습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어레인지한 의상을 입고 각자 개발한 천연 향기 제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K- 시니어 프레이그런스. 제니퍼가 소개했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런웨이에 올라서자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Age is just a number. Beautiful scent comes from healthy life and happy heart.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시작. 쇼가 끝난 후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We want to launch in Europe. Can you come to Japan? Australia needs this too.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We don't sell. We teach.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K- 시니어 향기 글로벌 네트워크. 6개월 후 전 세계에 K- 시니어 프레이그런스 어카데미가 생겼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부 로즈 할머니가 원장, LA 코리아타운 분원 마리아 할머니가 책임자, 시카고 다운타운 센터 베티 할머니가 운영, 런던, 파리, 도쿄에도 현지 시니어들이 지부 개설, 특별한 국제 졸업식, 연말 서울에서 글로벌 K- 시니어 프레이그런스 페스터벌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명의 시니어들이 모였어요. 각국 할머니들이 자국 특산물로 만든 향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할머니들 라벤더와 와인 찌꺼기로 만든 비누, 일본 할머니들 벚꽃과 녹차를 활용한 향수, 호주 할머니들 유칼립투스 오일 데오드란트, 브라질 할머니들 커피와 코코넛 오일 스크럽. 순떡 할머니가 마지막 소감을 말했습니다. 냄새라는 작은 고민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전 세계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네요. 향기는 국경을 넘나드는구나.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열린 파티에서는 전 세계 할머니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춤췄답니다. 공원 전체가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벚꽃 향으로 가득했어요. K- 시니어 향기 세계로. 이제 순떡 할머니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니어들이 향긋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팔순떡 할머니의 은퇴 선언과 향기 유산 전수 대작전. 전 세계적 성공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김순덕 할머니 73세가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모인 탐정단 멤버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농담이죠? 박영희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73살이에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어요. 후계자 찾기 프로젝트 시작. 그럼 누구에게 물려줄 거예요? 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순떡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민수도요. 앞서 이 챕터에 등장했던 민수 현재 26세, 화학과 대학원생가 부끄럽게 등장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준비는 무슨... 내가 할머니 비밀 레시피 다 알고 있잖아. 게다가 과학적 지식도 있고. 세대 교체의 혼란.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민수와 시니어 탐정단 사이의 생각 차이가 컸거든요. 민수 할머니, 이제 앱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AI로 개인 맞춤 레시피도 추천하고. 이철수 할아버지 앱이 뭐야?
우리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민수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박영희 할머니 유튜브.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순떡 할머니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특별한 세대통합 워크숍. 순떡 할머니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서로 바뀌어서 해보자. 1일차 민수의 디지털 도전. 민수가 할머니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고. 아, 손가락이 렌즈를 가리면 안 돼요. 정순자 할머니, 어머,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네. 박영희 할머니, 이걸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이철수 할아버지, 신기하긴 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 2일차 시니어들의 아날로그 반격. 이번엔 할머니들이 민수에게 진짜 상담을 가르쳤어요. 민수야, 상담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니야. 순떡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해.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해봤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상담받는 고객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어, 할아버지 증상을 앱에 입력해보세요. 이철수 할아버지 앱. 나는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박영희 할머니가 민수를 툭툭 쳤습니다. 봐,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한다고. 3일차 융합의 시작.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진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민수, 그럼 앱은 만들되 직접 상담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순떡 할머니, 좋은 생각이네. 정순자 할머니, 그리고 유튜브도 하되 우리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거로. 4일차 첫 번째 콘텐츠 제작. 드디어 첫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제목은 73세 할머니의 천연 데오드란트 만들기였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잡고 순떡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중간에 이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찍고 있었어. 나도 나올래. 박영희 할머니도 뛰어들었어요. 나도. 결국 엉망진창이 된 영상이었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5일차 예상치 못한 대박.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민수가 깜짝 놀라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뭐라고? 할머니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할머니들 너무 귀여워요, 유유. 진짜 자연스럽고 좋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등장하는 거 웃겨 죽겠어요. 키읔키읔키읔. 6일차 새로운 형태의 상담소.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민수가 관리하는 앱과 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할머니들이 직접 상담해주는 경로당 상담소. 하이브리드 화상통화로 전 세계 시니어들과 연결. 각자의 장점을 살린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7일차 공식 은퇴식. 마지막 날 순떡 할머니의 공식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우리가 그 나무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민수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가 대표로 인사했어요. 순떡아, 내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잘 이어갈게. 걱정 마. 새로운 시작. 은퇴 후에도 순떡 할머니는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어요. 명예 고문 역할로 가끔씩 조언을 해주었죠. 새로운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어요. CEO 민수, 기술 담당, 상담팀장 이철수 할아버지, 연구개발팀 박영희 할머니 목욕 전문, 마케팅팀 정순자 할머니 SNS 의외로 잘함, 해외사업부 제니퍼 김 뉴욕에서 원격 근무. 6개월 후의 성과. 새 팀이 이룬 성과는 놀라웠어요. 유튜브 구독자 500만 명 달성.
전국 200개 지역 상담소 운영, 해외 50개국 진출, 시니어 향기 앱 다운로드 1000만 건 돌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 어느 날 순떡 할머니가 산책을 나갔는데 길에서 만난 젊은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으셨대요. 또 다른 날에는 중학생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요즘 춤춘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할머니가 만든 동아리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셨대요. 순떡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냄새 관리는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시니어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순떡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경로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바쁜 순떡 할머니를 위한 깜짝 파티였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구 향긋한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순떡 할머니 75세 생일날 예상치 못한 깜짝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었어요. 김순떡 할머니께서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온 편지 자루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손자가 다시 안아준대요. 할머니 비법으로 첫 데이트 성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요즘 춤추며 다녀요. 순떡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상이에요. 냄새라는 작은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당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5년 후 80세가 된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신입 회원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 함께 향긋한 인생 2막을 시작해봐요. 그렇게 작은 냄새 고민에서 시작된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년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